안녕하십니까. 청년농업인 나우박사 박사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정원을 이쁘게 꽃도 피우고 그리고 풍요롭게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실수 5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용수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신구 드룹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 특히나 이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 이 속빨간 사과,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 사과 품종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열매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판매할 수 없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묘목이기 때문에 신박사가 설명드리는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사과 묘목들입니다. 바로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인데요. 여기 있는 이 분묘는 나가노 신구이고요. 그리고 여기 화분묘는 물루즈, 그리고 물루즈 이중 전목묘, 그리고 나가노 신구 작은 묘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묘, 화분묘, 그 다음에 이중 전목묘, 작은 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 두 가지 다 속빨간 사과이지만, 물루즈는 겉에는 노랗고 나가노 신구는 겉에도 빨갛습니다. 네, 둘 다 속은 빨갛지만 물루즈는 노랗고 나가노 신구는 빨갛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부사들보다 나가노 신구는 한 달 정도가 수확 시기가 빠릅니다. 그리고 물루즈는 약 열흘 정도 빠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를 지금 4년째 보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굉장히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과들이었습니다. 이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잎이 작습니다. 잎이 작다는 얘기는 반사판에 깔거나 뭐 착색제를 뿌리거나 혹은 뭐 잎을 솎아주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열매의 색깔이 잘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잎이 작다 보니까 소독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과나무들보다 잎 소독약이 더 잘 묻습니다. 잎 뒷면 그리고 열매 이런 데 소독약이 더 잘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수확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맛이죠. 맛있어야, 네, 사과가 맛있어야 굉장히 좋은 사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먹어본 사과 중에서 이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를 따라올 수 있는 사과는 사실 없다고 말씀드려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사과입니다. 새콤달콤하고 과육이 단단하고 식미가 좋다, 그리고 과즙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부사에서 아주 조금 나는 사과의 향이 이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는 그 향이 극대화가 돼서 정말 무슨 열대 과일을 먹는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다른 지인들한테 사과를 맛보여 줬을 때, 와, 정말 무슨 이렇게 향이 좋은 향이 나냐, 너무 맛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이런 사과나무들 한번 심어 보시면 꽃도 이쁘고 열매도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속빨간 사과들은요, 일반적인 다른 사과들보다 안토시아닌이 30배 이상 함유가 돼 있다고 일본의 사과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봤을 때 이쁘고 먹었을 때 엄청 맛있고 몸에도 좋은, 정말 뭐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그런 사과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집에서 하나 두 개씩 심어 놓고 열매를 따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를 같이 심어 놓으시면은 이 두 개가 같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심어 놓는 것보다 두 개를 같이 심는 게 더 열매를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심어서 이렇게 드시려고 하시는 소비자분들이나, 그리고 사과 열매를 재배를 하시는 농민분들이나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품종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열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바로 이게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물루즈가 조금 더 크죠. 물루즈는 겉에는 노랗고 속은 빨간 사과이고,
나가노 신구는 겉에도 빨갛고 속도 빨간 사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들은 경도가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사를 손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이 물루즈는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쪼개지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경도가 좋기 때문에 보관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과들은요, 제가 작년에 어 9월 말쯤이죠. 9월 말 10월 초쯤에 이 사과를 따서 랩으로 그냥 감싼 다음에 제 사무실에 있는 일반 그냥 가정용 냉장고에다 넣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촬영 날이 3월 25일이거든요. 지금 거의 6개월,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지금 굉장히 사과가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농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온 저장을 하시는데 저온 저장 시설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보관성이 좋은 사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나가노 신구를 한번 쪼개 봤습니다. 이렇게 있던 거를 제가 이렇게 가로로 잘랐는데요. 사실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아직 숙기가 되지 않은 덜 익은 사과를 땄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한번 먹어보기도 하겠지만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굉장히 좋고 과즙이 많고 새콤달콤 아주 맛있는 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를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과는 정말 약간 싱겁다고 느끼실 정도로 맛있는 사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분들도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루즈 나가노 신구를 드셔보신 분들은 저한테 나무를 다 사가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나무는 바로 대추나무입니다. 일반적인 대추는 아니고요. 복조 대추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대추, 왕대추 이런 것들은 너무 크고 말리기도 힘들고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왕대추 대신 이 복조대추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고 있고요. 이 복조대추는 여러분들이 보은대추라고 알고 계시는 그 품종이기도 합니다. 열매는 좀 작지만 생가로 먹어도 맛있고 말려 먹을 수도 있고 뭐 대추 차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대추고요. 이 복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지묘와 전목모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품종은 전목 1년생 묘목이고요. 대추 같은 경우에는 1년생에서도 열매가 달리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열매를 따내고 그 다음 해부터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 대추를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빗자루병입니다. 오갈병이라고도 하죠. 이 빗자루병은 대추나무를 키울 때 가장 무서운 병인데요. 약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좀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약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걸리면은 뽑아내서 불태워야 다른 애들한테 안 번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 빗자루병, 오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한 전지입니다. 실제로 대추나무를 키우는 농가에 가보면은요, 매년 엄청나게 강한 전지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매년 강한 전지를 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강한 전지를 통해서 더 강한 힘을 내고 조금 뭐 병에 조금 면역이 생기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열매가 더 잘 달리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갈병, 빗자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접목 부위 위에서 눈을 2개, 3개 정도만 남기고 조금 위에서 전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 이후에요. 접목 부위 밑에까지 식재를 하시고요. 접목 부위는 땅 위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 위에 눈을 2개, 3개 정도만 남기고 전지를 하시는 것이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1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크지만 이거를 받으셔서 식재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과감하게 전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깝다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이 친구가 뿌리도 제대로 뻗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서 확 잘라줘서 가지를 벌려서 키우는 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나무입니다. 바로 단감이죠. 그런데 그냥 단감이 아닙니다. 바로 태추 단감, 배단감입니다. 이 친구는 일반적인 단감보다 열매가 좀 더 크고요.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그리고 과즙이 많은 그런 단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드셨던 단감보다 당도가 더 높고요. 오죽하면은 배단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배처럼 달달하고 과즙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배단감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마찬가지로 접목을 한 지 1년 된 접목 1년생 묘목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식재를 하고 난 이후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네. 식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남자 손으로 한 3뼘 정도에서 전지를 해서 키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이대로 높게 심으면은 잘 살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높은 여기서 가지가 벌어져 가지고 너무 높은 데에서 열매가 달리면은 사실 좀 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대로 심어 놓으면은 뿌리도 제대로 뻗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태추단감 식재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 접목 부위에서 남자 손으로 한 3뼘 정도 위에 전지를 한번 하셔서 키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태추단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위에 엄청나게 강한 품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여기 충북 옥천은요. 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15도, 엄청 추울 때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동네인데 여기서도 바람이 안 부는 곳은 이 태추단감이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추운 곳에 있지만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겨울에 흙을 좀 돋궈주고 그리고 좀 지푸라기나 이런 걸로 좀 싸주시면은 충분히 월동이 가능할 거다. 바람이 불지 않고 이렇게 좀 막아진 곳은 이 태추단감이 추운 곳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접목을 할 때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봉이나 둥시 이런 것들은 고연 뿌리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대봉, 둥시 이런 것들은 고연 뿌리를 쓰고 이런 단감 같은 애들은 감 뿌리를 쓴다. 이 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또 재밌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단감, 태추단감 제가 먹어본 감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느꼈던 감입니다. 태추단감 여러분들도 심어놓고 맛있는 배단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실수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품종입니다. 바로 살구나무죠. 살구나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살구는 바로 초하살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하살구는 다른 친구들의 수분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초하는 하나만 심어놔도 잘 달리는 자가수정이고요. 다른 품종들, 다른 품종의 살구들 수정을 도와주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화살구는요 열매가 또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씨와 과육이 한 번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먹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하나만 심어놔도 또 자가수정이 잘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구를 하나 심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다른 품종 말고 이 초화를 심어 주시면 열매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맛있는 살구를 드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는 또 꽃이 굉장히 이쁘죠. 살구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꽃도 이쁘게 보면서 맛있는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이 초화살구 꼭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다른 살구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달린다,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가 안 달린다, 그런 분들은 이 초화살구를 근처에 심어 주시면 기존에 심어 놓은 살구까지 열매가 잘 달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꽃도 이쁘고 열매도 맛있고 하나만 심어도 잘 달리는 이 초화살구 여러분들도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품종입니다. 바로 약용수. 요즘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신구 두릅입니다. 두릅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신구 두릅이 왜 요즘 인기가 좋냐?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힘이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거의 저만한 이 친구 두릅은 작년 4월에 심은 두릅입니다. 작년 4월에 심어서 어제 캐낸 그런 두릅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뿌리도 엄청나고 이렇게 키도 큽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좋고요.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포트묘,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포트 작업을 해놓은 건데 이 지금 이렇게 귀엽게 뾰쪽 올라왔습니다. 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또 두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 포트묘와 이 묘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포트묘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포트묘는 4월 중순 정도서부터 판매를 할 예정인 그런 포트묘이기 때문에 이 신고드룹 포트묘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셔서 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약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0의 포트입니다. 네, 그러면 또 신구드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구드룹 같은 경우에는요, 두릅 순을 채취해서 판매하시는 분들께 또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기존에 참두릅을 많이 재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두릅 같은 경우에는 새순을 이 위에 상순에서 채취를 하고 나면 이 옆에 있는 순에서는 채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순을 따버리게 되면은
이 옆에서 순이 나올 때 그때 되면 이미 시기가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을 채취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상순에서만 거의 채취를 하셨죠. 근데 이 신고드롭 같은 경우에는요, 애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위에서도 순을 채취를 하고 이 옆에서도 순을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두릅들이 예를 들어서 요만할 때 채취를 했다 그러면 이 신고 드릅은 요만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순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채취를 했을 때 무게가 2배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도 뿌리가 굉장히 좋죠.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도 지금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굴치를 한 나무인데 이런 식으로 뿌리가 막 눈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네,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다시 식재를 하면은 이게 내년 되면은 또 이렇게 좋은 나무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성장력을 가진 그런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릅 식재를 하실 때는 요 정도에서 전지를 하시죠. 이 뿌리 쪽에서 대략적으로 한 2-30cm 놔두고 전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위에는 어떡하냐, 버리냐,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신고드릅은 촉성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요만큼 잘라낸 다음에 이 눈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물이나 땅에 꽂아 놓으면은 거기서 또 순이 쭉 뽑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채취해서 반찬 혹은 안주 끝내주죠. 네, 그렇게 드시고 나서 나머지는 폐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뿌리부터 끝까지 버릴 게 없는 신구드릅, 지금 남는 땅이 많으셔가지고 이 두릅 재배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뭐 뒷산 그리고 혹은 또 남는 공간 이런 데다가 뭔가 좀 순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걸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신구드릅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사실 10년이 넘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드릅이 각광받기 시작한 건 한 1-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신구드릅 재배를 시작을 했고요. 이 신구드릅 앞으로 재배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이렇게 번식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신구드릅은 앞으로 약용 수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존에 있던 그런 두릅들보다 훨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을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심어 놓고 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께 굉장히 좋은 수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저도 저기 텃밭, 제 이제 밭 여기 옆에 사이드에다가 실제로 얘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놓고 이제 걔네들은 저도 순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안주하거나 밥 반찬 하거나 이렇게 먹으려고 심어 놨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심어 놓고 봄철 되면은 또 순도 따서 드셔야 또 몸 건강해지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씩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실수 총 5종과 그리고 약용수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신구 두릅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정원을 좀 이쁘게 만들면서 열매도 따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순도 많이 채취할 수 있고 뭐 묘목 번식 그리고 모든 것에서 굉장히 좋은 신구 두릅까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친구들은 묘목도 있고 뭐 화분묘도 있고 포트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뭐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늦게 보셨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못 심나 보다, 이런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심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어디다 심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박사가 새로운 채널을 오픈해서 영상을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도 이 영상이 올라가는 새로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농업인 나무박사 박사박사 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